자, 89페이지 보시면 인과관계 인정 여부 판례들이 정리되어 있어요. 아마 이제 뭐 이 정도 판례만 보면은 거의 커버가 될 겁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빠진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집을 통해 가지고 보충해서 또 이제 더 많은 판례들을 정리하게 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인과관계 인정 여부는 결론이 중요합니다. 인정 부정이 중요하고요. 자,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숙지의 정도, 공부의 정도는요, 우리 고산처럼 우리가 3, 4분 9 이렇게 바로 나오듯이 딱 그 인과관계 판례가 나오면 결론은 어차피 인정 여부니까 인정 부정 뭐 더 압축하면 O, X 이게 바로바로 나와줘야 돼. 그만큼 중요해. 근데 시험장에 가가지고 인과관계 인정 여부가 헷갈린다든지 가물가물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음독 자살 사건 X 딱 나와줘야 돼.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뭐 판례 이름으로 알아두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뭐 음독 자살 사건 나오면 바로 X, 속세마건 원장 사건 O, 수술 지원 사건 O 이런 식으로 나오면 좋은데, 참고로 이제 우리가 이 판례들을 지금 어차피 다 개개개 다 볼 수는 없고 큰 흐름을 하나 본다면요, 우리 판례는 상당 인과관계 인정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넓게, 상당성 판단을 굉장히 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결론으로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그 결과가 행위자의 피해자의 행위가 개입해가지고 피해자의 행위가 개입해가지고 결과가 발생하거나, 심지어 제3자의 행위가 개입해가지고 결과가 발생한 경우도 우리 판례는 폭넓게 인과관계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와 관련해서 좀 하나 정리할 것이, 첫 번째가 지병 사건이에요. 지병이 뭐죠? 지병? 평소에 앓고 있는 병이죠. 자, 감남이 을료를 주먹으로 안면일에 긁어있는데 피해자가 평소에 지병으로, 저희가 봤더니 지병으로, 그러니까 심장계통에 질환이 있었어. 이 지병으로 사망을 했어. 그런데 결론만 말하면 판례에 문장에 지병이 나온다. 지병으로가 나오면 무조건 인정입니다. 알겠죠? 자, 우리 교재 보시면, 자, 페이지 보시면은 인과관계 인정되는 경우 중에 2번 판례, 피해자가 평소 병약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그가 사망에 있어서 지병이 또한 사망의 결과에 영향을 준 경우, 지병이 나오고 있죠? 지병 사건, 이 경우는 무조건 인과관계 인정됩니다. 지병이 나오면, 그래서 뭐 심장 질환 뭐 이런 게 나오면 무조건 인과관계 인정돼요. 다음 두 번째,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볼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행위와 결과 사이에, 자, 첫 번째 피해자의 행위가 개입된 거, 뭐 이 피해자가 행위가 개입이 돼가지고 바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뭐 피해자의 과실행위가 경합해서 과실행위가 개입해서 결과가 발생한 경우도 인과관계 인정하는데, 여기서 이제 다 이게 A급 판례야. 여기서 나오는 것이 속세마건 원장 사건, 여기서 나오는 것이 바로 콜라 김밥 사건입니다. 콜라 김밥 사건. 그러니까 일단 이미 공부가 돼 있는 사람들은 딱 나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중요한 결론이니까 속세마건 원장 사건, 인과관계 인정 부정 인정, 콜라 김밥 사건 인정, 이게 나와줘야 됩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공부를 할 때, 행위자의 과실이나 제3자의 과실이 개입하는 경우도 인과관계 인정되는구나. 자, 속세마건 원장 사건은 피고인이 속세마건 원장인데 급히 그 학원의 여강사에게 바로 전화를 합니다. 여기 바로 무슨 호텔 701호실인데 학습지 교재 문제 때문에 길이 상의할 일이 있으니 호텔 몇 호실로 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순진한 이 이제 여강사가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진짜로 학습지 교재 문제 때문에 부른 줄 알고
호텔에 들어갔더니 갑자기 들어오자마자 방문을 잠그고 강간을 하려고 반항을 했는데 강간이 지금 반항하고 있습니다. 아직 성공은 못했어. 그런데 호텔에 대실 시간이 다 돼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대실 시간을 연장하려고 카운터에 전화하고 있는 사이에 이 여자가 창문을 열고 베란다를 통해서 탈출하려고 창문을 열고 가스배관 있잖아. 그거 타고 내려가다가 떨어져서 사망한 사건이야. 자, 이게 속세막은 원장 사건입니다. 피고인이 원장이야. 이때 속세막은 원장의 강간 미수행위와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냐는 것이 문제야.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강간을 피하기 위해서 비록 피해자 행위가 결과에 개입이 됐죠 지금. 그렇더라도 바로 그러니까 강간해 갖고 뭐 때려가지고 죽었다 그러면 당연히 뭐 직접적인 원인이 되니까 인과관계 있겠지만 때린 게 아니야. 카운트에 전화하고 있는데 그 강간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바로 자기가 탈출하려다가 떨어져 사망했더라도 인과관계를 인정해. 그래서 강간치사죄가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이게 그 유명한 속세막은 원장 사건. 두 번째, 피해자의 과실이 개입된 경우입니다. 이게 이제 자, 주의할 거. 피고인이 의뢰 복부를 찔렀는데 살인에 몰려 죽었습니다. 죽이려고 복부를 찔렀는데 잡지 않았어요. 근데 피를 좀 많이 흘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런데 피를 흘리게 되면 걷히는 점이 생겨요. 여기만 하고 피를 흘리면 이제 바다출혈가 되면 갈증이 생긴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갑자기 이 물을 수분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이제 신장 이상으로 죽게 된다고 이게. 그래서 바로 의사가 주의를 줬어. 바로 과다한 수분을 섭취하면 안 됩니다 하고 나갔어. 그런데 목이 마르고 배는 고파. 그러니까 이 친구가 바로 콜라와 김밥을 과다 섭취하는 바람에 수분절이 현상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사망하거든요. 이때 가부행위, 갑이 칼로 찔 행위하고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면 무슨죄가 되고 살인죄가 되고 없다면 살인미수죄가 되겠죠. 우리 파리는 뭘 인정했다고? 살인죄를 인정했어. 기술 인정했어. 인과관계 있다. 여기서 뭐가 결과 발생에 사망에 뭐가 개입됐어? 피해자의 과실이 개입됐잖아. 그러더라도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알겠죠? 이게 그 유명한 이른바 이 콜라 김밥 사건인데 여기는 결론도 중요하지만 판결 요지도 중요해. 잠깐 봅시다. 우리 교재 페이지 지금 보는 것이 90페이지 10번 봐봐. 10번이 이제 바로 콜라와 김밥 등을 함부로 먹은 탓에 하필 사망했는데 이제 중요한 건 살인행위와 사망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판결 요지가 중요해. 봐봐. 살인의 실행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 원인이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자 중요한 거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꼭 그 살인의 실행행위가 사망의 유일한 원인일 필요도 없고 직접적 원인일 필요도 없어. 따라서 자 살인의 실행행위와 칼로 찌른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다른 사실이 게재되어 다른 사실이 뭐야? 콜라 김밥을 과다 섭취한 것이죠. 다른 사실이 게재되어 그 사실이 뭡니까? 콜라 김밥 먹은 사실이 치사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로 찌른 행위가 직접적으로 아니라 과다 섭취로 인한 사망 이게 직접적 원인이 되었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이 자 바로 중요한 거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른 사실이 개입을 해가지고 그 콜라 김밥 먹은 것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됐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할 수 있대.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면 살인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환자가 콜라 김밥을 먹은 사실은 통상 예견할 수 있다 없다? 왜? 아까도 말했잖아. 피를 많이 흘리면 목이 마르고 또 이제 이놈이 바로 지금 병원에 입원했으니까 많은 걸 제때 먹지 못하고 배가 고파. 이때 아까 말한 콜라 김밥을 먹는 것은 통상 예견할 수 있고 바로 그러니까 그 같은 사실이 바로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콜라 김밥 먹고 죽은 것이 전혀 뜻밖에 아니라 통상 예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말하면
통상 예견할 수 없다면 이건 인과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여기 뭡니까? 이런 건 다르겠지. 병원에 입원했는데 자기가 우울해가지고 유창문을 열고 뛰어내려서 사망해버렸어. 그럼 이건 통상 예견할 수 있어? 이런 경우는 인과관계가 없겠지만 콜라 김밥 많이 먹어갖고 수분 저혈상으로 사망한 것은 통상 예견할 수 있으니까 바로 아까 말한 살인행위와 칼로 찌는 행위하고 사망사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칼로 찌는 행위가 결과 발생의 유일한 원인일 필요도 없고 인과관계 인정되기 위해서는 직접적 원인일 필요도 없다는 거야. 이런 것들이 또 시험에 나와. 이 판결 요지를 꼭 알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과관계에서 시험에 큰 요지가 나올 수 있는 건 이거야. 이 직권이고 물론 결론도 중요하지만 요지도 중요해. 나머지는 전부 다 결론만 해요. 결론만.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11번 아까 말한 바로 강간미수 행위와 사망성 인과관계가 있다는 거. 뭐라고 되냐면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있겠지? 우리 판례는 무슨 입장을 취한다? 상당히 무슨 입장을 취한다는 걸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할 것이, 자, 뭐 판례가 중요하지만 시간 관계상 89페이지 3번. 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 볼 것이 제3자의 과실이 결과 발생이 된 경우입니다.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수술 지연 사건이야. 그러니까 뭐 말이냐면은 갑이란 놈이 피해자 을의 복부를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폭행의 고의로 복부를 이래 가격했는데 그만 뜻밖에도 장파열상을 입은 거야. 여기까지만 따지면 무슨 죄가 돼? 폭행 치상죄가 되고, 당연히 폭행과 상해 쌓이는 인과관계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폭행 치상죄가 되겠죠. 여기까지는.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끝난 게 아니야. 장이 파열돼가지고 나는 폭행만 하려고 복부를 하나 가격했는데 피해자가 막 갑자기 떼굴떼굴 굴러 죽겠다고 장이 파열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가해자 입장에서는 겁이 질풍 난 거야. 그래서 이러면 죽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빨리 병원으로 후송을 했어. 자, 그런데 이제 병원에서 수술 의사가 늦게 하는 바람에 장파열이 복막염으로 번진 거야. 그래서 피해자가 사망을 해버렸네. 그러니까 의사가 수술을 제때 했으면 주지 않았을 텐데 의사의 수술이 지연되는 바람에 복막염으로 번지고 사망을 했어. 그런데 바로 검찰은 이렇게 기소한 거야. 갑을 폭행 치사죄로 기소하는 거야. 폭행과 사망사에 무엇이 있다? 인과관계 있다고 해서 폭행 치사죄로 기소를 하니까 피고인 측은 할 말이 있겠죠. 재판장님 억울합니다. 폭행으로 인한 상해, 장파열상까지는 내가 이해하겠지만 인정하겠지만 사망에 대해서는 나는 책임 못 집니다. 그 결과로 처벌되는 거 반대입니다. 왜? 이건 나 때문이 아닙니다. 내 폭행 때문이 아니고 의사의 수술 지연 때문에 사망을 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폭행 치사죄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 판례는 누구의 손을 들었다고? 피고인의 손을 들었다? 검사의 손을 들었다? 검사의. 아니다. 너 말도 이런 뭐 설득력은 있지만 바로 폭행과 의사의 수술전이라는 과실이 공동 원인이 돼서 사망을 했는데 이때 그 사망에 대한 유력한 원인이 된 이상 의사의 과실이 개입됐다 해서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 이걸 달립니다. 그래서 여기는 결론 중요하니까 자, 수술 지연 사건 인과관계 인정 부정 인정 결론 이게 나왔고 결론만 알면 인과관계 인정 제명 폭행 치사죄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 3번이 그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인과관계가 부정되는 경우들. 여러분이 이제 인과관계 부정되는 판례들도 뭐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 이제 두 개만 한번 드리겠습니다. 두 개 중에 2번 일명 뇌수종 사건입니다. 뇌수종 사건. 자, 이건 뭐냐면은 조심할 거. 뇌수종 사건은 특이치로 인한 사망인데 이게 지병 사건하고 달라요. 자, 어떤 고등학교 3학년생 이 피해자가
요즘은 여러분들 그런 거 안 하는데 우리 때는 그랬어요. 우리 때는 학교 다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가 우리의 국시가 반공, 멸공이었어요. 그래서 민방공 훈련이 지금도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있다. 지금 편의점이다. 그지? 그런데 옛날에는요, 민방공을 하면 시내가, 서울 시내도 차가 딱 전부 다 멈춥니다. 그리고 서기도가 내려야 돼. 다 지하도로 숨고. 우리 학교로 따지면 우리 그게 고생 많이 했어요. 산에서 흙을 타가지고 포를 학교에 학교 이제 학교 있으면 학교가 있으면 있잖아. 학교가 말이 안 나네. 이제 학교가 있으면 이게 이제 운동장이잖아. 운동장 끝에 이 운동장 끝에 전부 다 깊이 2m의 홀을 팠어요. 그걸 우리가 산에서 비닐포대에다가 비료포대 시골에 비료포대 있지? 거기다가 흙을 갖고 여자들은 뛰고 우리는 덮개 메고 거기도 가깝지않아요. 산에서 오면 최소한 1km 동안 날리고 그랬다니까. 그래서 선생님도 몇 번 안 된다고 반장실에 체크해. 이렇게 몇 번, 10번 와야 돼. 군대에서 하래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고 거의 힘들었다니까. 중학교 때 그래서 거기다 홀을 팍 그래가지고 민방훈련이 불면 제일 먼저 뭐가 나와? 경계경보가 울려요. 그럼 경계 울리면 수업 시간에 주번도 열이 없습니다. 전부 다 바로 이 호로 들어서 숨어. 그리고 이제 좀 있다 보면 공습경보, 화생방 경보가 나오고 나중에 해제 경보가 나오면 한 30분 지나면 이제 다시 발 타고 이제 들어가서 수업. 이게 우리 중학교 때였어요. 그때 했을 때 아니야. 자, 문제는 꼭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 체육 시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꼭 밴드 때는 안 나간 놈이 있는 거야. 그래서 한 놈이 주번도 일 없이 전부 다 민간훈련에 참가하는데 한 놈이 교실에 숨어있다 걸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뭐라 가지고 학생들 지도하는 그거랑 잡혔나 봐. 그래서 이제 선생한테 다니면서 인기가 됐어. 장점이 고3입니다. 이 자식아, 너는 단 놈들은 다 나오는데 왜 이렇게 뺑글거리냐. 그러면서 판례에 의하면 그렇게 돼 있어. 판례에 의하면 이게 복선이야. 가볍게 뺨을 한 대 때렸어. 세게도 아니고 가볍게부터 게임 끝이야. 판례에 보면 복선이란 말이 뭔지 알겠죠? 소설에 뭘 암시하는 거야. 가볍게 뺨을 때렸어. 근데 이 고3짜리가 뺨을 맞고 쓰러진 거야. 쓰러졌는데 머리를 교실 바닥에 부딪혀갖고 사망을 해버렸대. 근데 사인을 분석해 봤더니 보통 놈들은 안 죽는데 사인 분석해 사람이 평소에 뇌 수종을 앓고 있었고 두개골이 비정상적으로 얇은 학생이었어요. 이걸 물론 교사는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죠. 교사가 학생들 두개골 두께 조사합니까? 당연히 몰랐지. 모르고 그냥 일반인주 정상적인 학생이고 이 자식아 왜 이렇게 아들 이렇게 때렸는데 죽어버렸다니까. 이때 만약에 교사의 폭행과 사망 사이에 인관계 있다면 교사는 폭행치사죄가 돼요. 그런데 우리 판례는 폭행치사죄를 인정하지 않았어. 즉 이때 교사의 폭행과 폐의 사망 사이에는 인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즉 뇌수종을 평소에 알아봤고 두개골이 비어서 얇았는데 이건 특이 체질인데 이걸 알지 못했죠.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제자의 뺨을 때려가지고 제자가 급성 뇌압상승으로 사망했을지라도, 자 조심할 거, 교사가 평소 제자의 체질이 하약하다는 건 알았지만 두뇌에 특별 이상이 있다는 건 알지 못했을 때 폭행과 피해 사망 사이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 판례 이름 뇌수종 사건 이렇게 나오면 OX, X가 나와줘야 돼. 바로 이게 시험장에서 헷갈려. 공부 안 한 거야. 바로 결론이 나야 되고, 또 하나 4번 판례 보십시오. 이걸 이제 우리 여경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세요. 왜? 여경 준비생들은 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냐면은 그러니까
강간당한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 수심과 절망감에 대하여 절망감을 해서 음독 자살했을 때 바로 그 자살행위가 바로 강간행위로 인해서 생긴 당연의 결과는 아니다. 즉 강간행위와 피해자의 자살행위 사이는 인과관계가 인정됐다. 자, 봐봐. 아까 조건설에 하면 인과관계가 인정됐잖아. 근데 이게 왜 부정되냐면은 우리 일반 사회생활의 경험 법칙에 의하면 자, 여러분이 항상 감정에 얽매이지 말고 일반 사회생활의 경험 법칙이란 말은 객관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일반적이야. 자, 봐봐. 강간당한 피해자가 자살하는 경우가 우리가 이제 상당하다는 것은 개연성이 있다는 거야. 지금 개연성이 있다는 거야. 많은 경우가 그렇다는 거야. 영어로 종종, 오픈이 오픈, sometimes가 아니라 종종이 개연성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오늘 하루만 따지면 강간의 건수가 몇 건이나 될까요? 경찰 범죄족서에 의하면 경찰 범죄 백서에 의하면요 우리나라의 하루의 강간 건수가 약 300건입니다. 300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강간죄가 친고죄일 때 발표된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고소가 있으면 내가 보기에는 친고죄가 아닌 오늘날 조사하면 더 많을 거야. 자, 300건이나 해봐. 하루에 우리나라에 300건 이상이 강간이 발생을 해. 그러면 자, 오늘 인터넷 뉴스 봐봐. 요즘은 신문들이 뭐 조중동만이 아니라 얼마나 뭐 언론이 뭐 전자신문도 막 많잖아. 거기에 보면 어떤 지방에서 강간당한 피해자가 음독자살하거나 뭐 뛰어내려서 자살했다는 말이 그런 뉴스 봐서 그럼 이게 쉬쉬했을까? 없어서 있는데 기자들이 쉬쉬해? 아니죠. 없어. 강간당한다고 해서 자살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이례적이지. 쉽게 말하면 강간당했다고 해서 미친 개한테 물리세를 치다 보니 이렇게 뭐 슬프고 그럴 수 있겠지만 자살한 경우는 거의 없다니까. 이거 그러면 상당한 거야? 상당해? 안 하죠. 상당 안 해. 상당성이란 말은 개연성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만약 이게 상당하려면요 자살을 하는 면 5명 이상 정도가 죽어야 돼. 음독자살로. 그런 경우는 없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만 따져보면 인과관계 인정돼 부정되는데 특히 우리 여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인정된다고 말하는 것은 이건 이성적인 것보다는 뭐야? 감정적인. 피해자가 여성이고 나쁜 놈이잖아. 인과관계 인정돼야만 업이 처벌되니까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건 안 돼. 인정해야 돼. 이건 거의 없다. 상당하다 안 하다? 안 해. 인과관계 부정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이건 안비상입니까? 아니죠. 이게 쉬워. 이것도 종종 늘 말씀드렸잖아. 시험의 운이라는 것이 정말 운이라는 것이 생각지도 못하게 와요. 운은 그래. 그러니까 인과관계에 대한 자신이 없었어. 인과관계 좀 어렵게 생각하는데 인과관계 문제가 나왔어. 다음 중 판례를 할 때 인과관계 인정점에 대한 설명이나 다르지 못한 거. 그래가지고 음독자살 사건이 나왔는데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렇게 나오면 그게 답입니다. 그럼 나머지 판례 모르더라도 한 문제를 맞죠. 인과관계 문제가 뭐 2문제 나오진 않겠죠. 한 문제 나온 거 맞을 수 있어. 그게 운이야, 운. 내가 알고 있는 쉬운 판례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늘 말했잖아. 옛날에 수학 여러분이 잘 못하는데 여러분이 잘 못하는 사람들은 수학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와야 돼. 어렵게. 어차피 쉽게 나와도 모르고 어렵게 나와도 모르대. 어렵게 나와야 남들하고 편차가 좀 줄어들 거 아니야. 그죠? 그런 게 운이라니까, 운. 그래서 4번 판례도 여러분이 오늘 공부하게 되면 이제 머릿속에 좋을 때까지 기억될 거야. 인과관계 부정 판례가 변경되지 않으나 이렇게 정리합시다. 여기까지 인과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인과관계의 핵심은 바로 이 판례 정리입니다. 인정 여부가 머릿속에 바로 나올 수 있어요. 구구단처럼 자 인정 부정이 팍팍 나올 정도로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것들 공부도 쉽지 않아. 판례가 많으니까 문제집을 통해서 나머지는
정리를 하게 됐고, 다음에 이제 95페이지로 갑니다. 95페이지 제 4절 고의가 나와 있죠. 봐봐. 어제 우리가 공부했으니까 약번에 고의 해가지고 옆에 뭐라고 돼 있어? 구속요건적 고의라고 써져 있어. 이걸 왜 써놨을까? 고의가 두 가지가. 그렇죠. 지금 우리 책은 사회적 행위론의 입장에서 써져 있는 거야. 사회적 행위론자들은 고의의 체계적 지위에 관해서 이중적 성격. 고의는 구속요건 요소인 동시에 책임 요소다. 그러니까 고의가 두 가지가 있어. 구속요건적 고의가 있고 책임 고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뭐다? 구속요건적 고의다. 당연히 왜? 우리가 지금 범죄 성립의 제1요건 구속요건을 공부하니까 구속요건 요소인 고의를 공부하게 되겠죠. 원래는 이제 책임론에서 책임 고의를 공부하게 되는데 공부 안 합니다. 왜? 책임 고의는 물론 중요하지 않아요. 딱 학설, 이전 작중, 법역과 제한적 책임서를 이해할 때만 책임 고의가 나오고 그때 책임 고의 설명할 거야.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때 아무 말 없어. 그냥 고의는 뭘 말해? 고의는 구속이고, 우리 판례에도 고의가 조각된다. 그 고의는 다 뭐라고? 구속요건적 고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우리 책에는 타이틀이 뭐라고 돼 있죠? 13조 고의라고 돼 있는데 이게 극히 최근입니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책에는 고의가 아니었어요. 뭐라고 돼 있어? 법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 법조문에 이 13조가 타이틀이 법이었어요. 법이. 그래서 바로 여러분이 이 학번에 그 수사 증거 봤을 때 증거에 바로 증명의 정도 관련해 가지고 엄증이냐 자증이냐 중요했죠. 고의는 엄증이야 자증이야. 엄증인데 거기는 고의라고 안 돼 있어. 뭐라고 돼 있어? 법이. 이게 왜냐면 법조문에 법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판례도 보면 범위가 많아. 범위가 조각된다. 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그 말은 뭐라고? 고의인데 그때 이제 범위가 범죄 의사가 됐죠.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고의를 많이 쓰니까 최근에 형법에서 개정되면서 이제 타이틀을 뭘 바꿨다? 바로 고의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뭐 범위란 말을 쓰면 안 되겠죠. 이제 앞으로. 다만 시험에서 판례에서 범위가 나오면 아 이게 고의구나. 자 그러면 고의가 우리에게 과연 생소할까? 현재 처음 공부하니까 고의란 말 들어봤죠? 형법 공부하기 전에 고의가 뭐예요? 우리가 제가 고의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 어떠한 행위를 한다는 인식. 자 보통 이제 현진이 공부가 돼 있어. 그러니까 약간 이제 멋이 좀 들어있는데 처음 공부하는 고의는 일부러 알면서 의도적으로 이런 게 고의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근데 여자친구를 오늘 강의 끝나고 근데 7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좀 늦었어. 10분 정도 늦었더니 아주 그냥 입이 이만큼 나와 있더라고. 그때 사과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야 미안하다 야. 그때 뭐라고 그래요? 고의가 아니었어 이렇게. 미안해. 내 고의가 아니었어. 이 말은 뭐야?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고의나 형법상의 고의는 같은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알면서. 알겠죠? 바로 일부러 이런 것들이 고의인데 이걸 이제 범죄론으로 이걸 갖다가 붙여놓으면 자 범죄 사실을 인식한다. 그러니까 사람을 살해했다면 사람을 살해한다는 인식. 그러니까 사람을 죽였을 때 크게 두 번이 날 수 있죠. 한마디로 일부러 죽인 경우가 있고 실수로 죽인 경우가 있어. 실수로가 뭐고? 사실이고 일부러가 뭐야? 고의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로 고의인데 다만 우리 법조문의 13조 고의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십시오.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 이게 바로 다른 말로 범죄 사실 다른 말로 구속요건적 사실 다른 말로 우리가 지금 공부했던 객관적 구속요건 요소예요. 우리가 이 학번에 구속요건 할 때 객관적 구속요건 요소와 주관적 요소 나눴죠. 그걸 왜 나눴냐면은 바로 이 객관적 구속요건 요소가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이고 범죄 사실이고 구속요건적 사실이에요. 바로 고의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법조문이 죄의 성립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발단다고 되어 있죠.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죄의 성립 사실의 인식이 뭐라고?
고의야, 고의. 그러니까 13조는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메시지 두 개. 첫째, 고의 없는 행위는 바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설사 범죄 사실이 발생했더라도 그 범죄 사실이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고의가 없는 행위는 바라지 않는다는 것에서 우리 형법 13조는 고의의 정의를 두고 있네요. 고의란 죄의 성립 요인 사실의 인식이다. 근데 이게 다른 말로 범죄 사실의 인식이다. 이게 다른 말로 구속요건적 사실의 인식이다. 다른 말로 객관적 구속요건 요소를 인식하는 것이 고의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고의가 없는 행위는 바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 형법상 고의범을 처벌한다는 겁니다. 고의가 없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런데 단서가 나와 있고요.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로 한다 돼 있죠. 이 말은 뭐야? 형법상 원칙적으로 고의범을 처벌하는데, 그러니까 고의범만 처벌하는데 예외적으로 고의범이 아닌 고의가 없는 경우라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고의가 없는 행위도 처벌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13조는 우리에게 고의의 의, 두 번째 우령법은 고의범을 원칙적으로 바란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법조문은 13조가 방금처럼 고의를 죄의 성립 요소인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의 인식, 즉 범죄 사실의 인식, 구속 요건적 사실의 인식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 통설 판례는 더 나아가서,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의는 바로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의 인식, 이게 이제 다른 말로 범죄 사실, 다른 말로 구속 요건적 사실입니다. 이걸 인식하고, 인식만이 끝나는 게 아니라 법조문상은 인식을 하면 돼 있는데 더 나아가서 바로 실현 의사, 범죄 사실의 인식과 실현 의사, 이걸 우리는 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고의의 내용은 두 가지 요소라는데, 봐봐, 생각, 인식이란 말은 의지야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의의 알지자를 써가지고 고의의 지적 요소라고 그래. 그러니까 고의는 두 가지 내용을 하는데, 첫 번째 내용이 지적 요소로서 범죄 사실의 인식이 있어요. 두 번째,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현 의사가 있어야 돼. 의사는 안다는 게 아니죠. 의지적 요소. 그래서 고의는 지적 요소로서의 인식과 의지적 요소로서의 실현 의사가 있어요. 그래서 고의는 인식과 의사로 구성됩니다. 자, 우리 1번 의의가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고의란 구속 요건에 나가는 객관적 사실, 범죄 사실을 인식하고 그 내용을 실현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이처럼 고의는 지적 요소와 의지적 요소를 내용으로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처음으로 설명합니다. 제가 다른 데서 강의 안 했는데, 자, 고의의 책임이 아까 공부했으니까 고의는 책임 요소다. 무슨 행위론? 인과적 행위론. 바로 1번 고의는 바로 책임 요소다. 두 번째, 아니다. 고의는 구속 요건 요소다. 목적적 행위론. 3번, 아니다. 고의는 구속 요건 동시에 책임 요소다. 사회적 행위론. 이렇게, 왜냐하면 혹시 시험에 나왔을 때 이게 바로 나오면 굉장히 여러분이 어렵다니까. 자, 목적적 행위에 의하면 고의는 책임 요소이다. 이런 문장이 나올 수 있다고. 그래버리면 여러분들이 멘붕이 와버려. 왜? 기출이 없으니까. 목적적 행위론에 의하면 고의는 책임 요소다. OX, X. 구속 요건 요소입니다. 목적적 행위론은 고의와 실을 구속 요건 요소, 디테일하게 말하면 주관적 구속 요소로 본다는 거. 이 정도. 자, 고의의 내용 봅니다. 타이틀 3. 고의의 내용. 고의는 아까 말처럼 범죄 사실 인식과 실현 의사입니다. 그래서 지적 요소와 의지 요소로 구성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고의의 지적 요소야. 왜? 이게 시험에 이론도 나올 수 있고 판례도 나올 수 있어요. 이론. 여러분 이제 기출 문제 보면 다음 중 고의의 인식 대상인 것 아닌 것. 다른 말로 하면 고의 성립의
인식을 요하는 거, 요하지 않는 거. 그런데 우리가 원래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바로 문제가 나올 때 고의를 여기서 고의는 무슨 고의라고? 구속고의니까 어떤 문제는 다음 중 구속요건적 고의의 인식대상인가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자 밑에 보시면 96번. 자, 고의는 지적 요소로서 아까 말한 것처럼 범죄 사실 인식이 되는데 그 범죄 사실이 객관적 구속 요건 요소예요. 그래서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자, 이게 어렵지 않는데 꼭 우리 학생들이 나중에 물어보면 굉장히 이걸 혼선을 가져오더라고. 그게 뭐냐면 고의는 심플하다니까 고의가 인정된다면 뭔만 인식하면 돼? 객관적 구속 요건. 그러니까 우리 법조문은 제의성립 요소의 사실이라고 됐는데 이게 우리가 공부했던 범죄 사실, 구속 사실 이게 객관적 구속 요건 요소라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인식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양면성을 갖는데 고의가 인정되려면 이것만 인식하면 고의가 인정되는데 그러니까 나머지 요소들은 인식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또 반대로 반드시 이것을 인정해야만 고의가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객관적 구속을 인식해야만 고의가 인정되고 또 다른 말로는 이것만 인식하면 고의가 인정돼. 그래서 살인죄를 봐봐. 살인죄는 사람을 살해한 자입니다. 살해한 자. 여기서 인식하는 건 딱 두 개야. 뭐과 뭐? 그래. 사람과 살해가 객관적 구속이니까 이것만 인식하면 살인죄의 고의는 인정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인식할 필요가 없어요. 자, 둘째,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죄. 여기도 몇 개만 인식하면 그렇죠. 타인의 재물이라는 인식, 다음에 절취한다는 인식. 이 두 개만 있으면 절도죄의 고의는 인정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죠. 실은 객관적으로 타인의 재물인데 나는 잘못 생각했어. 내가 빌려준 내 물건인 줄 알고 가져왔어. 절도죄가 돼, 안 돼? 그러니까 타인의 재물인데 나는 뭐라고 생각했다고? 내가 빌려준 자기의 물건으로 알고 가져왔다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 성립하지 않을까요? 구속요건의 고의. 그렇죠. 고의가 없는 거야. 절도의 고의가. 절도의 고의가 인정되려면 객체가 타인의 재물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되고 절취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그죠? 이것만 있으면 절도의 고의가 인정돼요. 따라서 자, 이 경우 있죠. 내가 어젯밤에 아버님 지갑에서 10만 원을 절취했습니다. 난 어제 형법으로 공부했습니다. 아버님은 친족성의 친족의 신분이기 때문에 벌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 알겠죠? 그러면 절도의 고의가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있죠. 왜? 절도의 고의는 뭐만 있으면 돼? 타인의 재물이다, 절취한다, 이것만 있으면 되지. 그 밖에 뭐 책임이 있냐 없냐, 소추 조건 또는 뭐 처벌 조건들에 대한 인식은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밑에 보면 도표가 있죠. 옆에 우리 교재 97페이지 보시면 박스 고의 성립의 인식을 요하는 것 한마디로 객관적 구성 조건 요소다. 우리 책에 보면 옆에 행위 주체, 행위 개체, 행위 상황, 행위 수단, 행위 태양, 행위 결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들이야. 이걸 인식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 조심할 게 뭐냐면 그 밑에 보면은요 가중적, 감정적 구속 요건 요소가 있는데 자 여러분이 가중적, 감정적 구속 요소도 거의 인식된 사실. 그러니까 전속살인죄로 말하면 바로 행위 객체가 쉽게 전속이라는 인식이 있어야겠어요. 그러니까 결론을 말하면 내가 옆집 아저씨를 살해한다고 총을 쐈습니다. 근데 가서 봤더니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야. 객관적으로 우리 아버지를 살해했어. 전속살인죄가 성립이 안 해? 안 하죠. 왜? 전속살인죄 무엇이 없어? 고의가 없죠. 왜?
이 직계존속 행위객체도 잘 봐봐. 이게 이제 가중적 구성요건 요소야. 그러니까 어차피 직계존속도 행위객체라고. 주관적 구성 요소입니까? 객관적 요소입니까? 객관적이죠. 행위객체. 그러니까 가중적 요소나 감적 요소도 고의식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일 밑에 보시면 이걸 실은 이제 강의를 하려고 이연범을 분류하는데, 자, 공부하신 분들, 구체적 이연범에서의 이연의 발생은 이게 왜 고의식 대상이냐? 자, 우리가 구체적 이연범을 방아찌 때 공부했죠. 방아찌 때 공부하신 분들은, 자, 방아찌를 보면 일반 물건 방아찌라든지 166조 2항 자기 소유 일반 건설 방아찌는, 일반 물건 방아찌라면 바로 이 자기 소유의 물건을 소의 한자로 끝나지 않아요. 구성적으로 보면, 즉 타인 소유나 자기 소유의 일반 물건은 소의 한자가 아니야. 현주 건설 방아찌는 현주 건조물을 앞에 바로 불을 놓아 소의 한자야. 구성 조건이. 한마디로 이연 발생이 구성 조건 요소이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이게 추상적 이연법이야. 그러나 일반 물건 방아찌는요, 바로 타인 소유의 일반 물건을 불을 놓아 소의 한자, 한자로 소의 한자, 지금은 불태운 자, 불태운 자로 끝나는 게 아니야. 소에 하여 공공의 이염을 발생하게 한 자입니다. 그래서 일반 물건 방아찌는 무슨 범이라고 그래? 구체적 이염범이라고 하죠. 구체적 이염이 발생해야 돼. 공공의 이염이 발생해야 돼. 그런데 봐봐. 자, 우리 천문이니까 뒤에 있겠네. 한번 봐봐. 본문을 뒤에. 168줄만 봐봐. 160. 자, 페이지 160. 7조. 160조 봐봐요. 166조 보면, 6조 봐봐. 6조 1항은 타인 소유 일반 건조물 방아찌입니다. 근데 거기는 뭐라고 돼 있냐면, 불을 놓아가지고 끝에 불태운 자라고 돼 있어. 이건 공공의 발생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166조 1항 타인 소유 일반 건조물 방아찌는 추상적 이연법입니다. 근데 이 항을 보니까 자기 소유의 일반 건조물을 불태운 자가 아니죠. 불태워 공공의 이염을 발생. 자, 공공의 발생을 왜 하죠? 이염이 불태우면 안 돼. 뭣도 발생해야 돼? 이염도 발생해야 돼. 이게 무슨 법이라고? 구체적 이염법이야. 167조 일반 물건 방아찌는 1항 2항 타인 소유든 자기 소유든 일반 물건 방아찌는 다 불태운 것 갖고는 안 되고, 불태워 공공의 이염을 발생하게 한 자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167조의 일반 물건 방아찌는 무슨 법이다? 구체적 이염법인데, 봐봐. 이때 167조만 봐봐. 일반 물건 방아찌는 공공의 이염을 발생하지 않는데, 이때 공공의 이염 발생은 법적 성질이 객관적 구성 조건 요소일까? 주관적 구성 요소일까? 객관적이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객관적 구성 요소니까 당연히 고의의 이식생이 되겠죠. 그러니까 구체적 이염법인 일반 물건 방아찌는 공공의 이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 왜? 이것도 객관적 구성 조건 요소니까. 역으로 현주 건조물 방아찌라든지 아까 봤던 타인 소유 일반 건조물 방아찌는 공공의 이염 발생이 구성 조건 요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아닙니까? 이때 고의식 대상은 바로 공공의 이염 발생은 고의식 대상이 아니야. 아니죠. 구성 조건이 아니니까. 그래서 왼쪽 바로 구체적 이염법에 있어서 이염 발생은 객관적 구성 조건 요소지만, 오른쪽 마지막 추상적 이염법에서의 이염 발생은 이염 발생이 구성소 아니니까 고의의 이식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 보시면 죄리의 목적, 정향, 표현, 불법의 대사. 참고로 이것들이 바로 초과
주관적 구성 요건 요소야. 그러니까 이것들은 객관적 구성 요소가 아니니까 고의 성립의 인식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봐봐, 절도자 한번 볼까요? 사용절도 기억나시죠? 사용절도는 불법 영득의사가 없는 절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의 물건을 잠시 쓰고 일사용하고 반환할 의사로 가져왔을 때, 자, 절도의 고의가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있죠, 있죠. 절도의 고의가 있어. 왜? 타인의 전부에 주시겠다고. 자기 거로 생각했어? 자, 몰래 가져온다는 인식이 있어. 있죠. 이것만 있으면 된다니까. 절도의 고의는 타인의 재물의 인식, 절차 인식만 돼. 한마디로 불법 영득의사가 있냐 없냐는 절도 고의에 의미가 없어요. 불법 영득의사가 없는 게 사용절도인데 불법 영득의사 없다게 해가지고 절도의 고의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왜? 불교에서는 뭐라고? 주관적 구성소니까 고의식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야. 고의식 안 해도 돼. 그냥 통화유죄 봐봐. 통화유죄도 행사할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하는 겁니다. 통화유죄의 고의. 자, 행사할 목적이 없습니다. 나는 단순히 이 프린트기가 얼마나 성능이 좋은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10,000원짜리를 앞뒷면으로 복사해서 잘랐습니다. 통화 위조 고의가 있어 없어요? 있죠. 통화를 위조한다는 인식이 있잖아. 다만 통화 유죄가 안 되는 건 뭐야? 고의가 부정되는 게 아니라 이른바 행사할 목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목적범 같은 경우나 불법 영득의사를 위한 영득죄는 두 개의 주관적 구성 조건 요소가 요구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반적 주관적 구성 요소 고의가 있어야 되고 이 고의를 초과하는 또 하나의 주관적 구성 요소, 이게 바로 초과 주관적 구성 요소로 목적범의 목적이나 불법 영사의 아까 말한 제3의 불법 영사죠. 바로 그러니까 고의가 인정이 된다고 해서 아까 그 불법 영사가 없다고 해서 고의가 부정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고의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점. 그리고 책임 능력, 내가 몇 살이다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13세 소년이니까 바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더라도 절도의 고의는 인정되는 것이고, 신의 친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버지 물건 몰래 훔친다고 해가지고 절도의 고의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고의가 인정돼. 소추 조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왼쪽에 좀 조심할 거,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객관적 처벌 조건. 자, 이 학번에 우리가 처벌 조건에 객관적 처벌 조건 하나만 알면 됩니다. 사전수배죄에 있어서 공무원 또는 중쟁이 된 사실이죠. 이건 객관적 구속 요건 요소다, 객관적 처벌 조건이다. 이건 처벌 조건이니까 우리가 고의 인식 대상은 뭔만이라고? 객관적 구속소니까 객관적 처벌 조건은 인식의 대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전수배죄에 있어서 공무원이 된 사실은 사전수배죄 고의의 성립에 인식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결과적 가중범. 자, 이게 여러분이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얼마나 디테일하게 알고 있는가? 은하이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 고의 중환결과 가시로 발생을 해. 따라서 중환결과에 대한 중환결과는 결과적 가중범의 고의의 인식 대상이 제한돼. 그러니까 폭행치사죄의 사망은 고의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야. 왜 아닐까? 아까 말했잖아. 결과적 성질 때문에 그래. 결과적 가중범은 중환결과 뭘로 발생해야 돼? 가실로 발생해야 돼. 가실로 발생했다는 건 인식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야. 인식해버리면 고의범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인식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되니까 인식이 없어야 돼. 중환결과에 대한 인식을 바로 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 중요한 결과는 고의의 인식 대상이 아니야. 옛날 시험 나왔을 때 이게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폭행자체 사망은 고의 인식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거. 그래서 옛날에는 이것들을 단독적 문제, 옛날에 우리 여러분 선배들 15년 전만 해도 단독적 출제가 많이 있었어. 다음 중 고의 성립의 인식을 요하지 않는 거 해가지고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폭행사죄 사망 또는 사전수리죄에 있어서 공무원이 된 사실, 이것들이 다로 잘 나왔어요. 그런데 요즘 조금은 이제 출제가 좀 낮다고 봐요. 그러나 알아줘요. 왜? 출제가 지금 낮다고 해가지고 안 나온 건 아니니까. 그리고 넘어갑니다. 판례 2개. 요즘 시험만 따지면 이 판례가 더 중요하죠. 2개가 중요한데 오늘은 기본 강의에서는 1번만 설명합니다. 자, 고의의 지적요소란 말은 아까 말했죠. 범죄 사실의 인식입니다. 이걸 인식하는 것이 바로 고의의 지적요소인데, 절도죄는 무엇과 무엇을 인식한다고? 행위객체, 타인의 재물, 두 번째 절치, 이 2개만 인식하면 고의가 인정돼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 그 슈퍼에서 두부를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슈퍼 주인이 12시에 영업 마치고 귀갈 때 빈 두부 상자를 슈퍼 문 앞에 내놓습니다. 왜? 한 새벽 4시쯤, 보통 안 막힐 때 4시쯤 두부 회사에서 이제 슈퍼 앞을 지나가면서 바로 이 두부 상자를 수거해가. 항상 그랬어. 그래서 오늘도 이제 슈퍼 주인이 바로 일 마치고 퇴근하면서 빈 두부 상자를 슈퍼 앞에 내놨습니다. 그런데 그날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 아저씨, 사장님, 아 왜 어제 두부 상자 안 내놨냐는 거야. 없어서 그냥 갔다는 거야. 그래서 내놨는데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없었대. CCTV를 켜봤더니 새벽 3시쯤 어르스만 옷을 입은 바로 사람이 그 슈퍼 앞에 있는 빈 두부 상자를 가져간 거야. 그래서 이걸 고소를 한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잡았습니다. 그 사람이 왔더니 고물상이야. 고물상이 당신 여기는 어제 3시쯤 빈 두부 상자 가져갔나요? 인정 부정? 인정. 왜 가져갔대? 왜 가져갔냐고 그러니까 버린 거 아니었어요? 버린 거 아니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친구는 버린 줄로 알고 빈두부를 버린 줄로 알고 가져간 거예요. 객관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 했지. 그런데 절도죄가 된다. 왜? 절도죄는 어이가 없죠. 왜? 타인의 재물이라는 인식이 있어 없어? 없죠. 자기는 뭘 알았다고? 무주물. 그러니까 반드시 타인의 재물이 객체고 타인의 재물을 인식이 있어야 된다니까. 이게 고의의 지적요소야. 타인의 재물을 인식해야 되는데 자기는 이게 재물의 타인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어. 무주물로 알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타인의 재물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절도의 공격했는데, 그렇게 말하면 고의의 무슨 요소가 결여되어 있다. 지적요소, 의적요소. 지적요소가 그렇다. 이게 경감무시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있어. 절도죄가 안 되는 거 알고 있잖아. 절도의 범위가 없습니다. 범위가 부정되는데 경감무시는 절도의 바로 절도죄, 그러니까 절도죄에서 고의의 지적요소가 결여되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데, 이렇게 되니까 학생들이 참 그래요. 절도죄가 안 되는 건 아는데 지적요소가 결여되어 나오니까 또 뭔 말이야 해가지고 선생님이 많더라고. 맞아 틀려. 맞는 말이죠. 지적요소가 뭐야? 범죄 사실 인식이잖아. 그러니까 절도죄의 타인의 재물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알겠죠? 이게 빈 두부 상자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참고로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공부하다가도 써먹는 경우도 있나요?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 조교가 한 명이 전 조교가 전화가 왔어요. 애써 있어요. 선생님 급한 일이 생겼는데 빨리 좀 전화를 해줄래? 강의 이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화했더니 자기 부모님이 아파트 앞에 그 상점이 있는데 축제인데 감자선가 저거 과일은 아니고 감자인가 뭔가 잘 모르겠네.
이게 슈퍼팩 웨이트래. 근데 이제 이게 살 것이 아니고 좀 이제 감자 같은 경우는 오래되면 순이 솟고 막 밀리거든요. 이제 그 자기 엄마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져갔는데 슈퍼 주인이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자기 엄마가 지금 입건이 된 거야. 그때 이제 이 친구가 학교도 못 했어. 그런데 공부는 이걸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생각나. 그래갖고 선생님 그거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엄마는 이걸 버린 걸로 알고 가져갔는데 지금 경찰이 입건이라고 조사한다고 오라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코치를 했지. 빈 두부 상자 사건 이걸 생각해라. 그러니까 어머니 가서 절대 경찰 가면 암체라고 됩니다. 아주 그냥 아주 소박하게 저는 그냥 그 버리라서 오래된 물건이고 그래서 이게 뭐 감자라면 새순이 나가지고 뭐 지금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버린 걸로 알았다. 버린 걸로 알고 내가 가져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전혀 내색하지 말고 아니 이거 그냥 슈퍼 앞에 있길래 나는 슈퍼 주인이 버린 걸로 알고 가져왔다. 이렇게 그냥 말하고 있어. 그래서 어머니가 그렇게 말했나 봐. 그럼 이제 경찰 조사한 사람들도 이판이 알까 모를까? 알지? 왜 알까? 공부해. 이건 항상 막 우리 지금처럼 공부해. 그러니까 이제 버린 걸로 알았다 하니까 그럼 이제 거기가 없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무죄비 처분을 하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 바로 끝에 보십시오. 절도의 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범위가 오이를 말합니다. 자, 여기까지 받고 90페이지 1번부터 보면 14번까지 오이 인정 여부의 판례들이 나오는데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많이 겹쳐. 왜? 강론에서 우리 형법상 범죄들은 다 강론에 있는 범죄들이 여기에 또 나오니까 여러분이 그때 가서 좀 보도록 하고, 다만 우리 형법상 범죄가 아닌 것들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데, 특히 7번, 9번, 7번, 9번, 그리고 다음에 14번, 이런 것들은 다 형법상 범죄는 아닌데도 바로 이른바 우리 시험에 거기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 판례들을 꼭 나중에 이제 문제집을 통해서 꼭 보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판례들은 다 형법상 이제 강론에서 공부를 하게 될 것들이, 그래서 특히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 1번, 그리고 2번, 다음에 5번, 그리고 8번, 바로 이런 판례들이 형법상 강론의 범죄지만 잘 나오는데, 오늘은 딱 하나만, 5번 판례 공집입니다. 뒤에 법정 보십시오. 법정 봐야 돼. 물론 이건 강론 공부한 사람들은 뭐 알 거야. 강론에 보면 136조 봐봐. 예, 136조가 공집인데, 자, 뭐라고 되어 있느냐? 1항 425페이지 1항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 이게 공집의 구속요건 요건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인식할 것은 첫째, 객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둘째, 행태양, 폭행 또는 협박, 이것만 인식하면 됩니다. 이것만 인식하면 공집의 본인은 인정돼요. 왜? 이게 객관적 구속이었으니까. 그죠?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136조 보니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 협박한 자인데, 폭행 협박하여 공무를 방해한 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공무 방해가 구속요건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폭행 협박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로 인해서 공무를 방해한 자가 아니니까. 공무를 방해하는 것은 구속요소가 아니야. 그런데 거기는 뭐라고? 구속요건 요소. 이 구속요건적 사실은 인식과 실현 의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무를 방해한다는 인식과 의사는 고의의 미역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죠. 자, 그래서 봐봐. 5번. 자, 98페이지 공집에 있어서의 범위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and 이에 대한 폭행 협박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직무를 방해할 의사를 필요한다, 필요하지 않는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험에 잘 나와가지고 직무를 방해할 의사를 요한다 그러면 X, 요하지 않는다 O.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고의에 대해서 한번 이제 봤고, 좀 쉬었다가 타이틀4 고의의 종류를 여러분과 함께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